그런 점은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주민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방자치 이거 지금 현재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문제점 없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 부족도 사실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좀 저해 요인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그 주민 참여에 대한 제도들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뭐 주민 발안 제도라든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불구하고 또 참여 경로가 많이 많아져서 불구하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를 뭔가 어떤 중앙정부가 하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나의 어떤 하위 행정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하는 거 그냥 위계 질서처럼 시키는 것만 따라서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계신 분들이 주민과의 소통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확대됐지만 실제적인 소통은 좀 부족한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의 어떤 저해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의 지금 지방자치 30년 성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똑같은 옷을 입고 지방자치를 합니다. 획일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도시든 농촌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또 광역이든 기초든 똑같은 획일적인 제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같이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만 있으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죠. 지역마다 그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획일적인 것을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다양한 옷을 입히고 다양한 제도를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 공천제가 통해서 우리가 동시지방선거를 하는데 이 지방선거는 소위 산무선거라고 그래요. 우선 지역의 이슈로 선거를 하지 않고요. 인물 검증을 안 하고 지역 정책 경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오직 중앙선거의 이슈를 가지고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비판론이냐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가 상당히 왜곡되고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정확한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큰 지방선거의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우리의 지방자치의 가장 주민들의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교육, 소방, 치안입니다. 복지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라는 행정적 틀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자치경찰 따로, 교육자치 따로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주민들은 지역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또 생활 안전, 치안 이것이 굉장히 많은 관심사인데 이게 지방자치 큰 틀 속에서 이게 수행이 안 되고 주민들이 참여와 통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혁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방자치는 여러 번 하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서 철저한 개혁, 철저한 성찰과 비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앙에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지역균형 발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위계 질서가 있게 형성이 된다면 과연 지역균형 발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육동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핵심은 분권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자치경찰만 해도 사실상 지금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자치는 행정 따로 경찰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교육자치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아주 작구나. 그러니까 자꾸 중앙으로 시선이 가는 거죠. 이게 자치적으로 분권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은 저는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재정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인 재정 중에 중앙정부가 쓰는 게 약 7.6 정도 되고요. 지방이 한 2.3에서 4 정도 될 겁니다. 이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할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막힙니다. 그래서 분권의 가장 기본은 재정 분권에 시작돼야 한다. 그래서 국가 재정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그 재정을 충분히 더 쓸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어떤 제도,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편돼야 되고요. 또 사실은 입법권만 해도요. 지금 그 제도에는 조례를 만들 때 법령의 범위 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법령에서 범위 안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이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례제도, 조례재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한을 넓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방 분권이 안 되는 게 돈 문제다. 재정 분권. 동의하시죠? 우리.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유럽의 스위스나 이제 지방자치가 발전한 국가들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가장 사무가 많고 재정이 제일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광역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인데 우린 반대가 돼 있기 때문에 권한과 재정을 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권한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겁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잘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꼬뮌이 있고 캔톤이 있고 또 이제 연방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꼬뮌의 그 권한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캔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의 권한이 많거든요. 주로 꼬뮌이 모든 지방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다 독점적인 어떠한 지위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위에 캔톤이나 연방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꼬뮌이 자체적으로 하면서 또 자기 꼬뮌 자체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꼬뮌들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배워서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꾸준히 결정권 분권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이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방주권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권에 대한 이러한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그 지금 자치재정권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제도만 갖췄을 뿐입니다. 지방자치에. 그 제도도 획일적으로.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엔 대표적으로 4가지 권한이 있어요.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치 입법권,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 행정권,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는 자치 조직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 이 4가지가 최소한 확보돼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제도가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해달라. 이거 외국에서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자치의식으로 주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주민들의 이러한 자치 역량이 키워져야 되고 그리고 법과 제도,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여러 노력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하나만 돼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말.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사례들을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느낄 때 국가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지방 분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처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은 우리 광주만 해도 최근 2, 3년 사이에 약 3만 명이 인구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60%가 청년 인구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수도권에 가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수도권의 교육 문제라든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살아도 살만한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볼 때 국가의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중앙 집권적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위만 바라본다. 예. 이거죠. 그래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분권, 자치가 발전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시각을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헌법에도 이제 그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에 대한 걸 넣고 그렇게 국가 운영이 되어야 함께 이게 그
맞물리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역에서 이제 아까 우리 육동일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식 그 구역 내에서 자기가 일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권한을 줘야 되는데 네. 그 권한을 중앙 정부가 갖고 있고 권한을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연방제 국가 그런 상대적으로 그걸 다 잘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다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거의 중앙 정부가 오히려 뭐 3대 7 정도 사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은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8대 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다.